일본이 결국 국제 왕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 소식을 보도하면서 말실수를 하자 EU가 나서서 참교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EU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일본은 지금부터 한국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의미로 정리됩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제페는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지난 10월 일본의 한 보수 우익 계열 매체인 주간문춘이 국내에서의 노제펜 불매운동을 두고 이처럼 조롱한 가운데 이를 증명하듯 최근 일본 브랜드들이 다시 실적 회복세를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연간 영업이익이 529억 4,473만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인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영업손실 883억 6,390만 원을 기록한 것과 대비됩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7.5% 감소한 5,824억 원으로 집계됐으나 당기순이익은 473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FRL 코리아 지부는 일본 주식회사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절반씩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지난 2019년 7월 시작된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그해 6월 마지막 주 8개 전업카드사의 국내 유니클로 매출액은 59억 4천만 원에서 7월 넷째 주 17억 7천만 원으로 한 달 사이에 70%나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산 제품 불매 움직임이 사그라들고 유니클로가 질센더, 플러스제이, 화이트 마운티니어링 등 유명 브랜드와 협업 상품을 출시하면서 매출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매장에서 줄서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산 불매 운동으로 타격을 입었던 일본차 브랜드들 또한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를 본 일부 일본 매체들은 이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간문춘은 이제 번화가에서 표적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차선 변경을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 없이 한국에서 일본차를 사들일 수 있게 됐다며 유니클로 한정판 품절 대란 사태, 대형마트 진열대에 다시 등장한 일본 맥주도 다시 언급하며 불매운동이 설득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유니클로의 흑자 전환과 일본 자동차들의 판매량 증가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노제펜 불매운동이 시들해졌다는 일본 언론 해석을 어불성설이라고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좋지 않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한 국내 네티즌은 모두가 불매운동 참여를 강요하지는 않아. 하지만 참여한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한 말은 지켜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주변인들도 다들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난 한국이든 일본이든 젊은 사람들이 불매하는 걸 본 기억이 거의 없어. 내 자식만 해도 그닥 불매 얘긴 없더라. 다들 자신만의 주관대로 하는 거겠지라며 어차피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치 이처럼 계속되는 일본의 조롱과 도발 메시지에 대해 경고하듯 EU가 남긴 말이 화제입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EU가 일본을 저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유럽대외관계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인홀트 브랜더 유럽대외관계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담당 과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EEAS는 유럽연합 EU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브랜더 과장은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한국전쟁 당사자들에 있다는 것이 EU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EU 입법부 유럽의회 루카스 만델 한반도관계 대표단 회장은 올해 한국 의원들과 만나 종전선언 채택과 관련한 계획을 들었다며 이와 관련해 EU가 촉진자로서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만델 회장은 종전선언은 남북 양측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것이 진정한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종전은 한국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며 일본이 더 이상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는 일본이 결국 스스로 고립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한 것이다라며 한국에 이어 주변국까지 일본에 대해 묻는다면 국제적으로 일본의 이미지는 좋지 않은 상태다. 국제적 도발뿐 아니라 사소한 트러블까지 문제로 발전시키는 일본에 대해 더 이상 국제적 분위기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한국에 대한 자극 및 간섭 금지, 일본에 대한 단호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일본인들 반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좁혀지자 더욱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원래 인원수가 대단히 큰 수가 아니니까 늘었다든가 해도 흔한 계절품 같은 것이 아닐까요? 일본에서는 한국차 같은 건 확실히 팔리지 않을 테니 피차 일반이 좋지 않을까요? 별로 당신네 나라에 팔지 않아도 일본에는 관계없다. 불매운동으로 울면서 무리해서 수입차 사지 말고 자기 나라에 바로 고장나는 차를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닛산 철수한 거 아니야. 어느 쪽이든 한국 판매 등에는 배려가 필요 없고 타국에 집중하는 편이 리스크가 적고 장래성도 높을 것이다. 불매운동 전부터 한국 국내에서는 일본차를 볼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일본 메이커도 시장으로서 처음부터 한국을 중시하고 있지 않았다. 일본은 원하면 팔고 원하지 않으면 안 팔 뿐. 울고 있는 것은 일본차를 취급하는 딜러의 종업원 정도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제 한국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냥 한국산으로만 채워졌으면 좋겠다. 현재 생산의 메리트는 없다. 정치인들만 머리 아픈 상황이지 일본 국민들은 알 바 아니다. 매번 모순된 행동을 하는 나라를 믿고 스스로 파국의 길을 걷겠다는데 오히려 감사함을 느낀다.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 빨리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반일불매 운동 따위는 그만두면 좋을 텐데 일본 기업들은 불매운동에 울지 않는다. 단지 한국의 리스크와 실증이 났을 뿐 한국 부품은 금방 합선되어 타는 것 같으니까 시장 규모도 작은데 위험 부담을 지면서까지 전개해야 하나. 아무리 일본이 싫어도 한번 일본 차를 타게 되면 자국의 저품질의 차를 뭔가 타기가 꺼려지겠지. 작디 작은 한국 시장에서 약간의 판매량이 격감해봤자 일본차 업체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한국 시장이 세계 속에서 미미하다는 걸 인식하라고. 문 씨의 마지막 발악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한국민들도 그닥 좋게 보는 것 같진 않던데 무리하게 진행시키는 걸 보면 뻔하죠. 뭐 일본 국민 입장에선 하든지 말든지. 이 나라에서 무슨 장사를 해. 빨리 철수해라. 그런 것을 기사화하기보다는 불매운동 같은 건 하지 않는 일본에서 한국차가 얼마나 팔리지 않는지 기사화하면 어떨까. 한국 국민의 근성이 한심하다. 반일운동이 언제나 어중간하다. 더 죽기 살기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일본을 치기 위해 애쓰는구나. 적과 손을 잡을 정도니 일본에 대한 강력한 적의를 알 수 있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는 이 시장에 대해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느 시장인가 했더니 이번에도 한국 시장인가. 그래, 불매운동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닛산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굴욕이 아니라 영단이잖아. 지금까지 한국의 불매운동 근황 및 종전선언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